그때 루나 코인이 나름 명망 있고 입지가 있는 코인이었는데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저는 이제 내리는 거 보고서는 이거 진짜 기회다, 내 자본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다로 느껴서 숏을 탔나요? 아니요, 롱을 탔죠. 아, 끊임없이 물을 탔죠. 군대 가서도 이제 훈련소 때 인터넷 편지 오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친구들께 부탁해서 하루에 한 번씩 비트코인 시세를 캡처를 해가지고 인터넷 편지를 보내서. 대박이다.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저점에서 손절하고 나왔는데 군대 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슬금슬금 또 오르는 게 너무 열받는 게, 넌 내가 자대 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보시면 이렇게 3,000불이면 거의 한 400만 원 돈 되는 거네요. 4,500 정도 되는 거고 500불로 짧게 잡기도 하고 1,200불, 1,400불. 근데 싹 다 보시면은 레버리지가 되게 적거든요. 6배네요. 이건 1배로도 친 적이 있고. 한 종목에서 최대로 많이 벌어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대략 4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면 선배들 1년 연봉 수준인데. 영상 출연자의 실제 매매 일지는 이진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진트를 검색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저 이제 수업 끝나가지고 강의실 들어가서 차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시죠. 경인데 진짜 크네요. 큰 편이긴 한데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강의실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저희가 입구부터 거의 한 15분 걸어온 것 같아요. 적응돼요. 저도 이제 2학년이라서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4살이고 오늘 생일이라 가지고 만 나이로 23살이 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깨알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이따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학교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제가 수업 듣는 경영관, 이제 오비스홀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제 저기로 쭉 보시면은 저기 계단이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농구장도 있고, 저기를 이제 축제 기간 때는 싹 비워가지고 이제 세트장 차리고 연예인 부르고 저기서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스타디움 같네요. 저긴 뭐예요? 되게 궁전같이 생긴 건물들. 제가 알기로는 한의대나 이제 의대 강의 듣는 곳, 의대도 같이 있구나. 진짜 예쁘네요. 그거 하나로 영업하고 있어요. 경희대생이란 건 뿌듯하세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만큼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 전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경영학과 올 정도면 원래 머리가 좋으신 편이셨어요? 제 입으로 제가 머리가 좋다고 말하진 못하겠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뛰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좀 트레이딩도 손쉽게 했던 것도 좀 있나요? 아니요, 사실 이게 머리가 좋은 거랑 상관없이 트레이딩이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더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냐, 더 규칙을 지킬 수 있냐, 이게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군대에서도 카이스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IQ가 150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를 가르치려고 해봤는데 그 친구는 진짜 4번 청산 당하고 접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거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트레이딩을 하신 거예요? 코인 자체를 알게 된 거는 청소년 때부터 알았는데 20살 때 본격적으로 2022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소액의 자금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그걸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딩을 그러면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돈 벌려고 한 거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 끝나고 바로 직후였거든요. 근데 서울 집값에 대한 우려가 되게 높아가지고 나도 나만의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주식이나 이런 거는 너무 오르는 속도가 낮기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투자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실시간 매매하는 거 봤을 때 차트 같은 거 처음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데 트레이더까지 하니까 진짜 간지가 나네요. 아니에요. 매매하는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어요. 들어갈까요? 이러면 좀 난처해진 거.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뭔가 불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슬쩍 써도 되지 않을까? 대학생은 이런 게 좋네요. 여기 갈까요?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무단 침입 아니에요? 알바노. 학생인데 저는 여기는 와이파이는 다 터져요? 학교 와이파이 잘 터져가지고 트레이딩 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매매했던 것들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복귀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필수적이라 생각을 해서. 근데 보통 트레이딩 뷰를 많이 보시던데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처음 보는 거거든요. 프랍 트레이딩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딩 뷰 쓸 수 있거든요. 좋은 점이 트레이딩 뷰는 매달 결제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결제 안 하고도 초봉 볼 수 있고 지표 무한기로 띄울 수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거래랑 이제 복귀까지 다 끝내니까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되게 스마트 하시네요. 프랍 트레이드는 뭐예요? 프랍 트레이딩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저희가 바이낸스나 바이빗 같은 그런 거래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돈을 이제 업비트를 통해서 이제 출금을 해서 쓰는 건데, 프랍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개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매매를 하는 개념이에요. 회사에서 특정 규칙이나 조건을 걸고 목표 수익을 채울 경우에는 이제 그거 중에 일부를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프랍 트레이딩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신 건가요? 소속이 되는 방향은 아니고 여기 이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구조인데 최대한 많은 곳에서 분산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되게 어리시고 대학생인데 이런 정보력이 어디서 이렇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제 입으로 밖에 부끄러운데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인터넷을 좀 중독자 수준이라서 디치 같은 거? 네.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그리고 나스닥 선물거래 트레이딩하고 있는 이제 대학생 트레이더 알트입니다. 왜 RT예요? 처음에는 알트코인을 내가 최고로 심어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RT 베스트였는데 5글자가 부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또 한영 혼용이 어렵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이 RTI 이러면서 줄여 말하다 보니까 RT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건 다르게 비트코인을 또 주력을 하고 오히려 알트를 쳐다도 안 보는 편이죠. 저는 되게 도파민 중독자의 약간 닉네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오해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학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경영이 어쨌든 좀 숫자랑 연관된 학과잖아요. 이런 게 트레이딩이랑 연관성이 좀 있었나요? 경영학과에서 전공을 배우다 보면은 크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괴를 같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경영이나 아니면 트레이딩이나 경제나 결국 다 똑같은 반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데 배우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말을 되게 잘하시는데 팀플이나 막 발표 이런 것도 막 더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마다 시킵니다 이제.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인기 없어. 그럼 매매하느라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계신 거 맞아요? 나름 또 부모님한테 반기를 듣지 못하는 편이어서 학교 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매매도 시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트레이딩 하는 것도 알아요? 원래는 모르셨는데 20살 때 처음 부모님께 자본을 요청드려서 시작했다가 그냥 아예 다 잃고 접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주식 매매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이 250만 원인데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 기준이 높게 납부를 하고 저는 사실 안 알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연말정산할 때 특정 수치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처음에 그래도 CD를 좀 지원받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20살 때 지원 받을 때는 너무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신입사원 기준 한 달 월급 정도로 대학생 기준으로 큰 돈이긴 한데 이게 잃는다고 인생이 망하거나 그런 금액은 아니었던. 부모님이 되게 현명하신 딱 그 돈만큼 액수만큼 지원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나요? 그 돈은 이제 그런 동기부여 영상 엄청 많이 찾아봤죠. 3개월 안에 막 30억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저 현혹돼가지고 바이낸스는 뭐지? 한번 깔아봐야겠다. 돈을 잃고 운 좋게 벌다가도 그때 맞게 된 게 이제 22년도 하락장의 시작이잖아요. 5월에 루나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루나 코인이 나름 명망 있고 입지가 있는 코인이었는데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저는 이제 내리는 거 보고서는 이거 진짜 기회다. 내 자본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다로 느껴서 숏을 탔나요? 아니요. 롱을 탔죠. 아 끊임없이 물을 탔죠. 그러면 그 전에 지원받은 2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불려놨으니까 물도 탈 수 있었겠네요. 그때 운이 좋아서 그걸 200만 원으로 이제 한 700까지 불렸었는데 그때 전부 다 잃었습니다. 너무 얼떨결에 당했죠. 근데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느낌 아시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나만 공부 못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친구들 다 존망했을 때 약간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우린 하나다 이러면서. 근데 주변 보니까 몽타님도 돈 다 잃으시고 주변에 연락하던 지인분들도 알티야 나 당했다 이러시는데 나만 호구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이런 거는 좀 불가항력적인 이벤트니까 내 실력 문제는 아니겠다 싶어서 돈을 다시 모으고 이제 용돈을 받고 있으니까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 저축하고 단기 알바도 뛰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다시 도전을 했어요.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네요. 이게 보통 사회생활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멘탈 잡고 빨리 올라오는데 대학생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좀 본인만의 좀 마인드셋의 비결이 있었나요? 제가 그게 지향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엄청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만 좆된 게 아니었고 좀 억울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21년도 역대급 상승장이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하면서 돈을 막 찍어냈는데 그때 사실 코인 부자들이 제일 많이 생겼잖아요 시장에. 근데 그렇게 벌다가 잃었으면은 그냥 내가 운이 좋았다가 안 좋았구나 하고 그냥 접었을 것 같은데 한 푼도 거의 못 벌어보고 그냥 이걸 쳐맞아 버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넌 죽인다 이런 마인드로 다시 했죠 이제. 복수심이 좀 있었죠 그때는. 그러면 그 복수심으로 어떤 과정을 좀 또 거쳤어요 그 이후에? 똑같이 뭐 돈 모으고 다시 소액으로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쌓아 나가다가 그렇게 한 반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뭐가 터졌냐면 이제 FTX 사태가 터졌어요. 얼마 안 걸렸을걸요? 네, 이제 22년 5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루나가 터지고 22년 11월에 FTX가 터졌거든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네요. PTSD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또 그런 거래소가 연쇄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막 붕괴되고 사람들이 돈을 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파동에 많이 막 쳐맞고 실제로 금액 중 얼마는 좀 묶이기도 했고 그 거래소 안에 돌려받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잃고 20살의 끝바지에 다가오니까 또 막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나의 시간이 다 나왔다. 군대를 가자. 육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냥 싹 다 잊고 군 생활에만 충실을 하셨던 편인가요? 아니죠. 복수해야죠. 나를 가만두지 못하게 한 이놈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이제 훈련소 때 인터넷 편지 오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친구들께 부탁해서 하루에 한 번씩 비트코인 시세를 캡처를 해가지고 인터넷 편지를 보내서. 대박이다.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저점에서 손절하고 나왔는데 군대 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슬금슬금 또 오르는 게 너무 열받는 게 넌 내가 자대 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가서 이제 보니까 저 때는 제가 22년도 군번이거든요. 23년도부터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해가지고 월급이 꽤 됐어요. 부모님이 또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월급 받는다고 용돈을 끊으신 게 아니라 다달이 또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통장에. 그래서 그거 아끼고 군대에서도 월급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6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얼마나 쓰겠어요. 군인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PX 가봤자 하겐다즈 하나에 1,000원씩 하는데 아껴서 다시. 그때 시들 또 알뜰살뜰 모았네. 훈련소 안에는 좀 본인이 트레이딩적으로 좀 달라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좀 공부를 하셨어요? 훈련소 안에서는 군대를 다녀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영겁의 시간이거든요. 정신과 시간의 방 느낌으로 한 시간이 거의 하루처럼 지나가는데 하나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갖 고민을 다 하거든요. 불침번 서면서 이게 벽 보고 서 있거든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서 있는데 그때 내가 그냥 돈을 넣지 말걸, 그때 내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근거 없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식에 대해서 복기를 좀 더 하면서 좀 더 다른 나를 태어나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많이 다잡은 것 같아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걸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강의는 들 시간이 없었고요. 훈련소다 보니까 책을 한 권 들고 갔긴 했거든요. 머피라는 사람이 쓴 이제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막 전공서적만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방에 넣고 훈련소 가니까 조교들이 소지품 검사한다고 너 이거 왜 들고 왔어요? 너 압수야, 이러고 가져갔거든요. 어이가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군대에서 뭐 따로 공부를 하신 건 아니네요. 자대 가서는 공부를 좀 했죠.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는 못했고 자대 가서는 이제 틈틈이 이제 개인 정비 시간 때마다 공부를 하고 이제 야간연 등 이제 밤에 책 읽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때도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나만의 매매법이나 트레이딩 스킬이 좀 확립이 됐나요? 네, 그때 확실히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사회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또 대학생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맨날 술 마시고 이제 또 밥 사 먹고 밖에서 사 먹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못 모아요. 못 모으는데 군대 가니까 돈은 또 알뜰살뜰 모여서 심적인 안정감은 늘어나는데 또 이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차트를 보면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도 계속 들어가고 싶어져요. 뭔가 숏 타고 싶고 뭔가 롱 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나 무슨 페라리 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군대 있다 보니까 폰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차트를 보는 시간도 줄이다 보니까 크게 보고 미시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 오히려 더 마인드셋이 되게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럼 차트 보통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 이제 트레이딩뷰 연계된 차트고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15분봉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 선물 거래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목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제 거래하는 상품들이 뭐 나스닥, 원유나 아니면 금 이런 게 많은데 원유 같은 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나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지표 발표나 아니면 뉴스 하나에도 막 날아가거나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생각해서 최근 나스닥 매매가 좀 더 정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회사 플랫폼에서 연계하는 브로커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CFD 거래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트겟이나 뭐 게이트아이오나 뭐 바이낸스에서도 해외 선물 코인도 이제 레버리지 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가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프라 트레이딩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개인 투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규칙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강제적으로 부여된 규칙.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탈락하는 구조인데 제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으니까 또 안정적으로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돈으로 매매하면은 약간 100달러만 손실봐도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잖아.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크게 두 가지 매매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그냥 추세 추종 매매법이 있죠. 길게 추세를 이끌어가서 수익 실현하는 매매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평균액이 매매법이 있는데 추세 추종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15분 보니까 제가 먼저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4시간 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이 이때가 이제 바이어스를 정한 날이에요. 오늘 어떤 방향으로만 거래를 할 거냐. 바이어스가 뭐예요? 편향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롱션 다들 유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롱을 타야 될 구간에서 안 타고 숏을 치고 숏을 타야 될 구간에서 롱 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날의 추세는 보통 유지되는 편이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만 거래를 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추세를 봅니다. 근데 사실 보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거창한 도구나 이런 게 없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 하락 추세고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건 상승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캔들이 비비면서 특정 범위를 형성하거나 평균이거나 아니면 비추세라고 표현하는데 그날은 이제 거래를 안 합니다. 이때를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죠. 이게 고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데 4시간 보로 이제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오늘 숏만 거래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작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15분봉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단기적으로 거래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시간봉이기도 하고 이런 걸 확인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이때 매매를 했던 걸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큰 하락 추세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저점이랑 두 번째 저점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자세히 보시면 돌파를 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 상승 추세선이 뚫린 다음에 바로 이제 숏을 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보통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제가 쓰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돌파 후 리테스트 전략이라고, 돌파 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파 후에 다시 그 추세선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항이 확인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숏을 탑니다. 이게 왜 되냐면은 일단 어제 나스닥 화면으로만 볼게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구조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 쭉 하락이었다가.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제 어제 무빙을 보여드리면은 15분봉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매물대를 그리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계속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고 위에선 또 반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또 돌파를 했어요.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왔죠. 이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은 여기 상단 매물대에서 여기 팔아야겠다 하고 쌓인 매도 주문들이 많잖아요. 매도 주문들이 많건데 보통 여기서 숏을 사실 때 여기에서 숏을 많이 들어가세요. 여기서 꼬리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겠다. 그쵸.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숏 진입자들이 있는데 이제 돌파를 하고 나면 걔네들의 스탑이 다 터져버리잖아요. 자동으로 매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가 1번, 2번은 뭐냐면은 이 돌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두 가지 힘의 근거가 겹치면 중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거가 중첩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상승을 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왜 돌아오냐면은 돌파를 타려고 했다가 못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파 후 다시 되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집중을 하고 이제 이럴 때는 또 뭘 보냐, 이제 5분봉으로 봅니다. 돌파 후 매물대가 이제 저항선이 이제 다시 지지로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5분봉이 되게 진입이나 청산을 관리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특정 닿았을 때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동 마감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닿자마자 하면은 보통 다시 저항대 안으로 들어가서 가짜 돌파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매매들을 한 100번 반복해 보니까 추세 추정해서 이런 돌파 후 이제 리테스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손익비는 그거보다 좀 1대2 정도로 잡고 가고 돌파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손절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제가 생각한 근거가 무효화되는 지점, 틀렸을 때를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저항대 안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틀린 거잖아요. 여기 정도로 잡습니다. 손절가를. 대신에 입절가는 이거의 2배. 손익비가 1대2 정도는 돼야지 이제 승률 유지가 되니까 돌파를 하고 나서 대신에 저는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손익비가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1R이라고 불러요. 리스크니까 1R을 확보하면은 저는 이제 물량 절반의 익절을 합니다. 발익절을 하고 손절가를 이제 본전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켜봐요. 빨간색 박스권에 박스권 하단을 보통 손절 라인으로 겨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넉넉하게 잡은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 기본적으로 뭐 유동성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못하겠지만 이제 손절 주문이 많이 쌓인 곳은 보통 건드리고 다시 오르거나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기관이나 큰 세력들이 걔네는 돈이 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처럼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걔네도 체결을 하려면은 그걸 받아줄 물량이 필요하고 그런 물량들은 이제 아래 손절가나 저항대 같은 거 뭐 더블탑 패턴을 그린다고 했을 때 바로 위에 건다든지 이러면 보통 스탑이 바로 터지거든요. 이제 저는 그것보단 열을 둘러고 하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게 있죠. 뭐 심볼 넘버라 해가지고 좀 상징적인 숫자들 있잖아요. 뭐 100K나 이런 거 사람들이 딱 떨어지는 단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손절가를 두는 건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되게 차트를 엄청 깔끔하게 그리시네요. 지표 다른 거 막 보는 건 없어요. 네, 추세 추종일 때는 뭐 지표를 뭐 쓰려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봤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성과가 좋았던 적은 없어서 그냥 순수 가격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본다면 거래량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캔들이랑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네요. 이평선이나 뭐 이런 볼린저 밴드나 봐본 적은 있으세요? 네, 봐본 적도 있고 그걸 매매 쓰려고 해본 적도 많은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가장 후행적인 지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럭키 물타기거든요. 왜냐면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근데 추세가 없거나 방향 틀렸을 때는 그대로 불지옥이 열리거든요. 근거가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원금 100만 원을 투자한다 했을 때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마틴게일식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 쳤을 때 손익비가 구려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만 올라도 뭐 본전은 오긴 하겠지만 뭐 승률이 그래서 비슷한 걸로 승률보다 전 손익비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슈카월드님 다들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프랍 트레이더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전성기 때 승률이 90%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승률보다는 손익비구나. 이제 승률이 30%여도 손익비만 좋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매법으로 그래서 수익은 그래도 많이 기록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엄청나게 기대하시는 그런 압도적인 수익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 대학생 기준에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저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자는 마인드셋이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탕화면에 제가 인터뷰 오신다 해서 수익 인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제가 옛날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3,000불이면 거의 한 400만 원 돈 되는 거네요. 400 정도 되는 거고 500불로 짧게 잡기도 하고 1200불, 1400 근데 싹 다 보시면은 레버리지가 되게 적거든요. 6배네요. 이건 1배로도 친 적이 있고 보면 이렇게 다른 수익률도 있는데 이 정도로 잘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팠던 계좌인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연 계좌인데 이때는 200불 정도 벌었고 수요일에는 좀 손실을 봤는데 목요일날 어제 이제 1100불 정도 벌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아까 1배 숏도 드셨었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거의 막 5배, 1배, 10배 이렇게 좀 낮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세간에 흔히 알려져 있는 오해가 레버리지가 무조건 크면 위험하다, 적으면 안전하다 이런 오해를 좀 깨고 싶어요. 이번 영상으로. 왜냐면은 레버리지보다 중요한 거는 총 포지션 사이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드가 $10,000 있는 사람이 $10,000로 1배를 잡는 거나 시드가 $10,000 있는데 그 중에서 10%인 $1,000로 10배를 잡는 거나 손익은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배는 안전하니까 막 해라, 10배는 좀 위험하니까 줄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레버리지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정 구간에서는 급하게 나올 구간에서는 소액으로
소액으로 전체 시대에서 소액으로 높게 잡기도 하는데 좀 완만하게 추세를 그려가는 구간에서는 큰 비중으로 저배를 잡기도 하고 결국 중요한 건 포지션 사이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방금 한 게 추세 추정 매매였잖아요. 두 번째 매매법은 뭐였죠? 두 번째 매매법은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격 매매법인데 이격 매매를 제가 배운 건 몽타님한테 배웠고 암호화폐에서 나름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시고 텔레그램 채널에도 가입해 있고 계속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배우려고 했었냐면은 이제 시장이 크게 추세가 있고 비추세가 있잖아요. 맨날 오른다 내린다 이런 식의 추세만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치면은 추세가 없는 날이 더 많아요. 10번 중에 4번이 추세라면 6번이 비추세거나 횡보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손가락을 쪽쪽 뺄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매매법을 연구를 해야겠다 이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발견해서 배운 게 이격 매매입니다. 저희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학생이다 보니까 칠판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요. 이제 알티님의 평균액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평균 회귀 이게 뭐냐? 이제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이탈하면은 다시 평균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다. 제가 보는 도구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추세가 없는 비추세 장이 있어야 되고 지표들은 특히 볼린저 밴드랑 RSI가 있거든요. 트레이딩을 켜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있어요. 이 중간선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세팅이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이거든요. 여기랑 이제 RSI가 지표가 있죠. 이제 이격이 뭐냐면은 이렇게 안에서 놀다가 이 밴드 안에서 가격이 유지할 확률이 대략 95% 정도예요. 이렇게 가끔씩 차트를 관망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이탈을 할 때가 있거든요. 볼벤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격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면은 이제 보통 시장에서 이제 비효율이 발생한 거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놓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니. 이럴 때는 이제 과매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이거를 보조하기 위한 판단으로 이제 저는 RSI 지표를 확인하는데 RSI는 상대 강도 지수예요.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냐 보여주 지표인데 구체적인 산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30과 70을 기준으로 나뉘거든요. 3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과매도인 거고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과매수인 거예요. 과매수면 이제 숏을 치고 과매도면 이제 롱을 타야겠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이탈하고 봉 마감하는 걸 볼 때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RSI가 70 이상이 컨펌이 되면은 저는 이제 짧게 이제 역추세 매매를 잡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까지 회귀할 때까지 이제 숏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역추세는 되게 짧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대로 또 솔직히 까놓고 그냥 막 올려버려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잡으려고 하고 여기쯤 머무르지 또 한 번 입출하고 여기 도달했을 때는 볼벤 중단선이 유효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 오면 이제 보통 완전히 입절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평균액의 그냥 처음이자 끝인 건가요? 네, 기본이죠. 그러면 평균액을 한번 차트에서 어떤 걸 말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가 실제로 제가 어제 거래했던 거를 기록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어제 $1,300 정도를 벌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 평균액이 매매법을 썼거든요. 이게 볼린저 밴드고 말씀드린 이게 중단선,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이제 보통 RSI랑 같이 결합해서 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안에서 놀다가 이탈을 했죠. 완전히 이탈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RSI도 여기 바닥을 기고 있고 저는 그래서 여기 이탈을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 비효율을 해소하려고 이 꼬리 보이시죠? 점점 가격을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쯤 이제 도달했을 때 짧게 먹고 $1,400를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상단에서 숏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이탈했을 때 저게 더 찍고 더 내려갈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승 추세에서는 사실 저런 거 이탈을 했을 때 막 찍고 막 올려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RSI 80이라고 해도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막 찍고 더 올라가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이게 명확한 이제 추세가 없다. 위아래로 놀고 있다. 이게 확인돼야지만 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봉을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좀 감을 잡는다. 그러면 몽타쌤한테 이 매매법을 좀 배우고 난 뒤에 좀 원래는 추세 매매만 하셨었던 거잖아요.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직하게 추세만 판다 이거였는데 이걸 보고 되게 매매 스타일이나 이런 게 되게 유동적으로 흘러가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왜냐면은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는 매매법은 사실 없거든요. 지표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시장 국면이 계속 바뀌고 시장은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도 본인의 매매랑 전략을 계속 돌아보고 복귀를 하고 또 개선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게 그런 걸 작업을 안 거쳐서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만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지표만 보면은 뭔가 매수 매도를 깔끔히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거리랑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나가야 돼요. 수업할 시간이라 이제 강의실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또 얘기하시죠. 혹시 매매는 노트북으로만 하세요? 전 집에 이제 몽타님이 주신 이제 맥미니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27인치 모니터 하나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간에 알려진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트레이딩 하면은 이제 복잡한 듀얼 모니터 막 모니터 4개씩 두고 근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써보니. 그래서 모니터 하나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알티님 생일이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차트 패턴 빡세게 외우시라고 와 진짜 이진트 장패드입니다. 진짜 근데 의미 있는 생일이 되는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준비했어야 되는데 진짜 감사해요 진짜. 유용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인증할게요. 아까 지나다니면서 동기분들도 이제 막 인사하시던데 친구분들도 본인이 트레이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게 되게 고독한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도 있고 특정 뭐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게 세상에 딱히 공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 고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들한테 많이 나 이걸로 해서 얼마 벌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들한테, 친한 동기들한테만 몇 명 얘기하다 보니 대학교 또 소문이 빠르잖아요. 친구를 잃었죠. 그렇고 또 이제 돈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동기나 선배분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실 텐데, 사실 본인은 상황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볼 때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래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번다고 특정 뭐 선미의식이나 이런 걸 갖추는 거를 되게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뭐 물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 포기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가 인생에서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의 차이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되게 좀 논리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고 인생을 좀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잘 됐을 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사업 타지면 몇십억이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사고 뭐 해야지. 희망을 삼고 살아가는데, 사실 인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딱 100명 중에 있다면 100명 중에 딱 절반이라고, 딱 평균이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마음 갖춰서 내가 이걸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게 트레이딩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입절을 하고 수익을 챙기고 그런 게 태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평균액이 맞습니다. 티죠? 맞습니다. 티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동기들이 막 서운해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도 확실히 다정한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지만 전혀 대학생 같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나이도 별로 안 많지만 지금 그러면 대학생 신분이신 건데, 그래도 하루에 많은 비중을 이제 수업을 듣는데 차지할 거 아니에요. 과제나 팀플이나. 근데 그럴 때 갑자기 큰 변동이 올 때 좀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많죠. 정말 많고, 그럴 때마다 대응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전에 작도를 해놨던 그림이 있죠. 제가 그려왔던 시나리오고, 그렇게 도달했을 때는 이제 수업 시간 때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편인데, 아예 생각도 못했다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뭐 지표 발표나 아니면 뉴스가 떠가지고 크게 움직인 날에는 괜히 안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은 신경 써야 될 상황은 최대한 하나로 통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필기도 해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면 사실 인간이 멀티태스킹에 취약한 동물이잖아요. 안 건드는 것 같아요. 기회는 매번 오니까요. 포지션을 아예 안 잡거나 아니면 손절이 나가도 그냥 냅두거나. 스탑로스는 항상 거는 편이세요? 스탑로스는 무조건 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거는 게 스탑로스입니다. 아까 그 강의실에서 매매하시는 걸 이제 봤는데, 나스닥이랑 오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완전히 시간이 정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수면에 영향을 끼치거나 삶에 지장을 가지는 않나요? 근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왜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현재 개장 시간이 오후 10시 반이잖아요. 보통 앞뒤 2시간씩 총 4시간은 보니까 수면에 지장이 가고, 또 이게 차트 보다가 침대 누우면 바로 잠이 안 오거든요. 계속 뭔가 좀 더 수익 낼까 이런 욕심도 들고, 그래서 지장 가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거래 횟수 줄이고 제가 딱 보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자리에서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영어에 나름 친숙한 편이라서 등록금을 또 올린다네요. 배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등록금 더 낼 돈으로 매매하면은 10배 불릴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저는 이제 책 빌려놓고 반납해야 돼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소에 무슨 책을 좀 읽으세요? 저는 이제 책이 트레이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 많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트레이딩 책도 재미로 읽는 편이고, 근데 저는 보다 인간의 심리를 좀 더 연구하는 걸 좋아해서 심리학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이제 군중심리 관련 쪽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 빌리셔서 이제 반납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매매하기 전에 하는 본인만의 좀 루틴 같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있고, 그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1분 전에 이제 눈을 감고 제가 이걸 왜 진입하는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입을 한 근거랑 그걸 생각을 하고, 제가 근데 또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닌데 그냥 포지션을 보유하고 싶어서 갖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걸 나올 때도 언제 나와야 되는지, 어디서 제가 틀린 걸 인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1분 동안 생각을 하고 매매에 진입을 합니다. 그럼 매매 보통 복귀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복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한 1분 사전 루틴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흘러갔고, 뭐 얼마를 벌었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쓰고, 내가 배워갈 게 뭔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다음 거래에서 그런 걸 위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매매일지 같은 건 쓰세요? 매매일지를 쓰긴 쓰는데, 요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무슨 막 오픈클로 이런 거 써서 자동 매매복 같은 것도 만드시고, 아니면 뭐 노션 같은 걸로 되게 화려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알지는 못해서 기본적인 것만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좀 탄탄하게 매매를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뇌동 매매는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논리적이어서 뇌동 매매를 안 하기보다는 뇌동을 해서 돈을 잃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변한 게 있거든요. 이게 역발상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뇌동매매가 많이 줄어든 편이세요? 지금도 하긴 하죠.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줄어든 편이고, 지금 이제 단순히 제 뇌동이라는 게 이 심리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저는 시스템을 둬요. 이제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쓰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뭐 하루 최대 손실 달성할 경우 자동으로 계정이 하루 동안 잠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매매 안 될 것 같다, 나 자신을 못 믿을 것 같다, 그럴 때 그냥 아예 끕니다, 컴퓨터를. 그러면 시스템으로 아예 통제를 해버리시는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서 최대로 많이 벌어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대략 4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면 선배들 1년 연봉 수준인데 좀 대학생 신분으로 벌어보니 어땠어요? 되게 얼떨결했죠.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누구한테는 이게 연봉일 텐데 이렇게 클릭으로 버는 게 맞나 싶다가도 이렇게 큰 수익이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잃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막 남용하지는 말고 잘 아껴서 모아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가장 크게 잃어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크게 잃어본 금액은 루나랑 FTX는 사실 소액이니까 상관없는데 한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가장 크게 잃어본 금액. 그래도 선방했네요. 선방했죠. 잠깐만, 빌린 책 좀 반납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다녀오세요.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좀 본인이 성격이나 가치관이 좀 변했다라는 게 있으세요? 사실 신중해진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바깥 세상에서야 제가 말실수를 한 번 하면은 다음날 친구나 상사한테 사과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제 그 거래뿐만 아니라 전체 제 멘탈이나 전체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좀 신중해지신 편인가요? 네, 사실 트레이딩은 비유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체스나 포커 이런 마인드 스포츠도 그렇고, 근데 저는 트레이딩이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생은 항상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우린 그때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생 전반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에 몸담은 게 후회되거나 한 적은 없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또래에 비해서 큰 돈을 만져봤다는 것과 그렇게까지 앞날이 걱정되진 않는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과의 공감대도 다르고 대화하는 주제도 다르다 보니까 잘 어울리기 어려운.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아이돌 얘기나 축구 얘기나 뭐 게임 얘기만 하는데, 저는 당장 어제 시장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의해서 대화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원래 연락하던 친구랑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돈을 점점 많이 벌다 보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좁아지실 거긴 하거든요. 본인 또래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 중에서도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알고리즘이 그렇게 타면 분명 그런 층들이 이제 많이 볼 텐데, 그분들이 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절대 빚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돈은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잘 될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냥 잘 됐을 때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 문제고 잃어도 문제인 게, 돈을 벌면은 이제 그때 기억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젠간 잃게 될 거고, 그게 돈을 잃었을 때는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다시 구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루나랑 FTX 때 뭐 빚낼 생각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때는 이제 다행히도 제도권이 저를 멈춰줬죠. 왜냐하면 그때 한창 뭐가 같은 게 이제 카카오페이에 비상금 대출이 있어요. 저 비상금 대출이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오길래 이거 받아볼까 했는데, 그때 대학생 1학년이다 보니까 소득이 안 잡혀가지고 알바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승인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오히려 거절당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300 빚질 뻔한 걸 막았네. 대학생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받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 리스크를 지고 싶진 않았고 너무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막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의 좀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나요? 그냥 크게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복잡함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본질은 되게 가벼운 거, 가격 흐름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걸 사람들이 되게 경외시하거든요. 뭐 캔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세선, 아니면 매물대 작도, 이런 것들을 되게 단순하다 생각하고 그게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게 아니라 복잡한 지표에 현혹되기보다는 그런 걸로 돌아가서 이론적인 기반을 쌓고, 두 번째로는 모든 걸 기록하세요. 처음 진입할 때부터 진입 근거나 아니면 수익 결과, 손실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청산 근거, 그 다음에 보완점, 내 심리 상태, 이런 걸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기록하세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알티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이진트 카페 매매일지 한 번만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매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로서 좀 이뤄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대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와서도 그렇고 제 친구나 지인들한테 되게 매매 교육을 많이 시도해본 편이에요. 그게 좋은 결과가 났을 때도 있었고, 별로 안 좋은 결과 또는 그 사람과 아예 멀어지게 되는 계기도 있었는데, 원래 남을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하세요? 되게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이랑 대화하는 것도
것도 좋아하고 남을 이해시켜준데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뭐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서 기회가 온다면은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금전적으로 나는 이 정도 벌어보면 진짜 아쉬움 하나도 없겠다. 뭐 그런 액수적인 목표도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그 기준이 100억이었거든요. 왜냐면 100억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100억 부자 이런 말도 보통 부자라는 단어를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제 세 자릿수부터 뭔가 좀 특별해지잖아요. 요즘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집값을 보니까 뭐 100억 넘어가는 집들 엄청 많고 조금 더 높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매일 작더라도 조금씩 쌓아나가서 복리로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진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 명의 귀인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 도움이 돼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몽타님이 그런 경우였거든요. 시장을 한 가지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유연한 관점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는데 비단 몽타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제 유튜브에 정말 잘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이진트 커뮤니티에 보니까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강의나 아니면은 기록 같은 거 살펴보시면서 남의 관점을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활동하시면은 금방 실력이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엔딩 멘트 하고 저희 오늘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트레이더다. 어이 저기 가는 개미 양반 한숨 푹푹 쉬지 마. 복잡한 차트 보고 머리 싸매도 답은 하나뿐이지. 정직한 기술과 화끈한